Oh. Good morning, everyone. I'm Nishio Park Jong-il. I can speak English very well, but I hope to speak English and Vietnamese someday. I need interpreter 3. 자, 지금부터는 제가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 본부와 남부와 북부의 영업점 직원들 300명이 같은 옷을 입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취임사라기보다는 제가 지난 2주 동안 영업점을 방문하고 또 2주 동안 은행을 분석하면서 제가 알았던 내용을 공유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뚜이 차장이 꼼꼼히 잘 번역을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베트남 제3대 은행장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실 M&A 없이 독자적으로 은행 설립 5년 만에 베트남 우리은행을 지금의 위상으로 우뚝 세워주신 전임 1대 2대 은행장님과 우리 전 권혁대 부행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직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0년 넘게 은행가 지주자에서를 거치면서 본부와 영업 현장 많은 업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닌 이곳 비엔남에서 CEO로서 새로운 소임을 맡게 되니 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큰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저의 은행장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들이 만들어온 성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아낌없이 지원해준 우리 모형의 대주주와 또 우리를 거래해 주시는 소중한 고객님들께 보답하고 더 멋진 우리 은행, 비엔남 우리은행을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30년간 모형에서 전략 업무, 조직 업무, 영업주 업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여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베트남의 우리은행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모형의 브랜드 확산, 강력한 영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브랜드 확산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항이나 주요 도시 플레이스에 또 MZ세대들이 모이고 있는 대학가나 공연장 등에 우리은행 모형의 브랜드를 빠르게 알릴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6월 중순부터 하노이 공항에는 이제 저희 큰 메인의 우리은행을 알리는 포스터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호치민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거고요, 다낭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대학가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강함 영업 측면에서는 그동안 잘해왔던 기업 부문, 특히 지상사 영업과 현지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해 보니 성공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자본금이나 성장 한도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언제든지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저희들 어떻게 강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특히 그 리테일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풀어갈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여러분한테 약속과 함께 저랑 같이 하고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5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
원고에 없는 내용, 원고에 없는 제가 판단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진솔되고 가감없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함께 소통하는 은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여파로 인해 마스크를 친 채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었고 마음도 몸도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처럼 다시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만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제가 직원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 우리 직원들 바람 중에 하나가 1박 2일 단합 행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은행 상황을 감안해서 저와 CEO인 저와 1박 2일 행사를 본부, 영업점, 남부지역, 북부지역 또는 구리핑을 해서 제가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업점을 다니면서 그 오피니언 리더들의 그 전화번호를 제가 다 메모하고 있는데요. 한 적어도 한 영업점과 본부에 한 30명 정도의 우리 젊은 직원들과 저랑 그 스터디 그룹이나 또는 오피니언 그룹을 만들어서 저랑 상시 대화하는 그런 체계도 갖춰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현지 직원들이 주인되는 은행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본국 직원들은 때가 되면 한국으로 컴백해야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발전을 시키고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주체는 우리 현지 직원들입니다. 제가 현지 직원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가 있는 동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지 직원들도 내 은행이다, 우리 은행이다, 주인의식을 갖고 은행을 멋지게 성장시켜 여기서 지점장도 되시고 부장도 되시고 임원도 되시는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베트남 지역은 이런다고 합니다. 보통 은행권이 괜찮은 에어리어 직장이기 때문에 한 2, 3년 되면 리크루트 회사에서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옮기는 게 시점 말로 몸값을 올린다고 해서 많은 이동이 있고요. 저희도 우리 은행의 인원수는 좀 많지만 계층별로 보면 여러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나가지 마시고 저를 믿고 한번 열심히 함께 해보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년 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현지 은행으로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한번 우리 은행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은행은 연간 한 5년 동안 영업을 통해서 한 1억 불 정도 수익을 내는 은행입니다. 그럼 1억 불은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이자 수익이 약 7천만 불, 비자 수익이 약 3천만 불입니다. 그러면 이자 수익 7천만 불은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 수가 약 42만입니다. 42만 중에 그 42만 중에 개인과 기업을 나누면 그 42만 고객 중에 여신이 약 12, 13억 불인데 기업 고객 여신이 약 10억 불, 그 다음에 개인 여신이 3억이 3억 5억 불, 3억 불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여기 론에서 수익이 약 7천만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객을 모태로 이 비자 수익 3천만 불이 나오는데 3천만 불은 제가 사실 은행을 분석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5년 만에 비자 수익에 대한 포텐셜이 이렇게 크구나. 야, 이거 베트남 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면 저희가 진짜 고객 수는요, 저희들이 표상되는 고객 수는 42만, 기업 고객 한 5천 개 되는데 실질 거래한 숫자는 굉장히 창피합니다. 우리 직원 수가 640명, 점포가 20개. 이런데 리테일 여신 3억 불에
고객은 40만인데 몇 명이 우량을 거래하냐. 그래서 제가 와서 모든 점포를 출장소와 점포별로 디테일을 다 분석했어요. 어제 사이공 지점에 그거 깜짝 놀랐는데 고객 수가 개인 고객 수 500명을 넘고 리테일 여신이 4,200만 불.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굉장히 가장 잘한 점포지 사이공 점포로 보여지는데 리테일은. 근데 어쨌거나 20개 점포에 640명이 론을 취급한 대출이 16,000명입니다. 16,000명. 결국은 개인 여신 3억 5천만 불, 모기지와 카론, 기타 PPL론, 신용대출에서 저희가 수익을 내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 수로 보면 16,000명 정도가 우리한테 수익을 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0만 명 우리 고객이 먼슬리 우리한테 거래를 컨택한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고객, MA라고 그러죠. 월간 이용 고객이 한 5만 명 정도. 5만 명 정도는 일단 우리 온뱅킹에 들어오든 영업점에 들어오든 한 번은 우리를 컨택하는 고객들입니다. 5만 명. 그 다음에 실제 거래한 고객은 16,000명. 이렇습니다. 제가 점포별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수익이 가장 큰 점포가 개인 고객 리테일 여신이 100명이 안 넘어요. 야, 이거 골치 아프다. 640명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기업 고객은 어떠냐? 기업 고객은 저희들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실력이 있어요. 사실 제가 보니까 사실 여기 로컬이나 신한뱅크가 저희 따라올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실력도 많고. 그러면 적어도 한 5,000개 기업 고객 중에서 우리를 거래한 고객이 나누면 지상사. 한국이나 모든 사람들은 우리 베트남은행이 지상사 거래에 추정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상사 고객은 40% 정도. 그 다음에 로컬에 있는 기업들과 거래가 60% 정도. 금융거래는 4억과 6억. 굉장히 상당히 기업은 로컬리제이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파생되는 이익이 우리 FX 외환거래에서 약 1,500만 원을 벌어들여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상당 부분. 그 다음에 파생에서 한 200만 불.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증권사의 수탁관리에서 한 100만 불 정도. 그 다음에 LC에서 한 200만 불. 또 우리가 잘한 부분이 유학생 관련 관리를 저희들 잘하다. 한 200만 이상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업 부분에 대해서 수익 구조로 보면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여러분 아시죠? 저희들이 자본금이 약 4억 5천만 불. 4억 5천만 불로 기업 고객을 늘리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당국에서 주는 성장 자체 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약 20% 내에 되는 자산 성장 목표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물론 수익을 중점적으로 주면 기업 고객을 통해서 단기에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없는 은행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현지 은행이기 때문에 640명이 중심이 돼서 리테일 부문에 대해서 상당 부분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약 30% 수준에 된 부분이 이제 우리 리테일의 점유비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선 우리 주재원 동국 직원들이 알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조직과 시스템과 성과 보상과 프로모션과 예상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쪽에 올인해서 하는 방법을 제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1차적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적어도 점포 수가 20개, 올해 되면 23개 되죠. 고객 640명 정도의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잡으면 어떻게 잡을까 했더니 지금 저희 고객 수가 40만인데요. 신한은행이 약 100만입니다. 100만에 리테일 여신이 20억 불.
전복 개수가 한 50개 되는데, 그러면 저희 40만의 MAU가 10%, 한 5만 명 정도. 그러면 저희들이 고객 수를 한 100만 명을 늘리면 실제 거래한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고객 수는 한 10만에 15만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우리은행을 알려서 고객 수를 늘리는 작업들을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차 타겟은 100만 불, 아니 100만 명, 커스터머 넘버가 100만 명 정도를 목표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한 700명 정도 규모 직원이 투자와 성과가 일정 부분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테일 론 밸런스는 대략 1 빌리언, 한 10억 불 정도. 그러면 자본도 증지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영업증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는 점포도 좋고 뭐 상품도 별로고 뭐 브랜드 네임도 뭐 로컬 뱅크에서 여기 뭐 BIDB나 뭐 어그리뱅크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사실 다 적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100% 주주가 모행 우리은행이고요. 또 그 100%의 주주가 모행 우리금융그룹입니다. 앞으로 제가 빠르게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모든 영업점에 일단 우리은행을 소개할 때는 베트남 우리은행이 아니라 우리 모행을 소개하고 우리 그룹을 소개해야 됩니다. 자료를 심플하게 만들어서 소개 자료는 심플하죠. 도대체 니네 그룹 자산이 얼마냐? 우리 금융그룹 자산이 약 640조입니다. 한 5천억 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국영은행 4대 은행, BIDB, 아그리뱅크, 뭐 비트콤, 비트은행인가, 이게 4개 은행을 다 제가 합쳐봤어요. 어제 우리 최찬민 부장한테야 우리 그룹의 자산이 640조, 약 5천억 불인데 베트남의 4개 은행을 다 합쳐서 가져봐라 그랬더니 400조, 약 3,500억 불. 4개 은행을 합쳐도 우리 자산을 못 미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모행이 여기다가 자본금을 투자했지만 그 자본금은 오로지 베트남에서 싹을 키우고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베트남이 남아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나중에 이제 되면 뭐 배당도 있지만 연결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 모행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도움을 주면 우리 그룹의 주가에 도움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히 모행의 그룹의 브랜드 파워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좀 추가 설명드리면 640조 자산에 그럼 네트워크는 어떠냐? 네트워크 보통 여기 BIDB 은행 네트워크가 몇 개죠? 베트남에? 대략? 카인 아닌가? 우리 BIDB 은행 네트워크가 몇 개예요? 베트남에? 아시는 분? 제일 큰 국영은행이잖아요. 500개. 베트남이 면적도 저보다 한반도에 한 2배, 3배 되죠. 되고 인구도 저희 더블이죠. 1억 명. 우리는 5천만 명. 근데 우리 한국의 점포 수는 약 800개, 800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나가 있는 해외 점포가 몇 개냐? 해외 점포는 브랜치나 이런 법인으로 나가 있는데 몇 개냐? 총 어제 기준으로 24국에 나가 있습니다. 24국. 어제 제가 찾아봤거든요. 24국에 나가 있습니다. 유럽, 북미, 남미, 중동, 중앙아시아 전부 점포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개국의 네트워크가 600개입니다. 576개입니다. 576개. 그 중에 비엔남이 20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매월 뱅커지라든가 그 유수한
리서치 기관에서 그 은행 순위와 그 그룹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비엔나은행은 100대 은행이 하나도 없죠. 물론 없죠. 그렇지만 저희 그룹은 약 전 세계 80위권 수준의 은행입니다.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게 되면 얼마나 떳떳하고 자신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만들어서 여러분께 만들어 드리고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추진하는 전략 넘버 1, 모형의 브랜드 파워를 통해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고객한테 믿음을 준다. 제가 이렇게 통역 잘하고 계시나요? 잘 전달되고 있는 거죠? 잘 전달되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잘 전달되고 있으면. 제가 봤어요. 이제 결국 리테일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대체 베트남 국민들의 중산층이 커진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산을 증식할까? 우리 헤드오피스 앞에 신한은행 PWM 센터가 있어서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과연 베트남에서는 자산관리 영업이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증권사도 만나보고 SM 매니지먼트도 만나봤는데 그거 안 돼요 이거. 아직까지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빠른 서비스, 신속한 것들, 그다음에 느낌 이런 걸로 영업을 하고 고객 수를 늘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고객 수를 늘리겠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이런 모형의 브랜드 파워를 잘 알리고 그다음에 고객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질 좋은 상품이죠. 이런 상품을 제공하고 또 영업점 증후를 대상으로는 사실 효율적인 연수라든가 업무 추진비라든가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을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 현장은 이런 본부가 추진한 것들이 믿음이 가면 진짜 지점장과 영업점의 소호 리더 팀과 함께 힘을 합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게 이 정도 드리면 이제 대충 정리가 되시죠? 제가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제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한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저랑 같이 부임한 박정호 부행장과 이민곤 부행장 오시는데 잠시 일어나 주세요. 잠시. 이거 이제 각본이 없는 거지? 레프트 사이드 이민곤, 라이트 사이드 잠깐. 예. 지금 우리 사실 저도 지금 2주째 베트남 아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감기가 안 나와가지고 계속 잠기고 목도 아프고 그러는데 제가 옮겼나 봐요. 우리 지금 박정호 비행장이 지금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 서시서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호 비행장은 임기 동안 리테일 부분 총괄 부행장입니다. 저보다 부장보다 누구보다 우리 베트남 리테일에 대해서는 박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주어지고 방법이 나오면 우리 박정호 부행장은 중심으로 그 리테일 목표를 기필코 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호 부행장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박정호 부행장은 본부도 좀 일부 서포트하지만 이제 리테일을 총괄하시면서 북구 지역 영업본부를 총괄하면서 북구 지역 영업 현장에 대한 헤드로서 역할을 할 겁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북부 지역 지점장들은 저한테 보고하기 전에 모든 보고는 박정호 부행장한테 시켜주고 저는 박정호 부행장 보고를 받고 궁금하면 제가 컨택하겠습니다. 분명히 그건 지켜주시고 저보다 모른다. 행장인 저보다 모른다. 그러면 안 되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음은 우리 기업 부문 저기 호치민에 있는 이문건 부행장님인데 우리 이문건 부행장님은 비록 영업 조직이 호치민에 있지만 제가 저분이 쭉 해왔던 그런 이력을 보면 코퍼레이트 뱅킹 쪽에 IB 쪽에 상당히 우리 은행에서는 전문가 그룹에 속한 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호치민 영업본부 호치민 지점을 총괄해서 그쪽 실적 올려주겠지만 제가 별도로 부탁을 했습니다. 저보다는 더 많이 알아라.
하여튼간 이명건 병장께서는 우리가 경쟁은행 대비 우위에 있는 FX라든가 파생이라든가 커스터디라든가 커스터디 본부도 제가 호치민으로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비자 수익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보세요. 베트남 우리은행은 비자 수익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고객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게 되면 뭔가가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행장 중심으로 한쪽은 기업, 한쪽은 리테일, 한쪽은 남부, 한쪽은 북부가 돼서 혼연일체가 돼서 목표를 달성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두 분한테 용기를 주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아주 복잡하고 제가 생각했던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뚜이 편하게 원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칙을 지킨 은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사례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막 여기 건설사 부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리스크 관리를 소홀하면 대형은행도 문을 닫을 수 있고 냉혹한 환경이 지속됩니다. 특히 은행은 신뢰를 잃으면 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어떠한 일을 하면서 항상 바르다, 정확하다는 원칙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우리 한국도 지난 1998년도에 IMF 위기를 거쳤습니다. 고성장하다가 그 당시 은행이 약 40개 돼, 40개 은행이 36개 정도 있는데요. 그 은행이 단 5년 만에 15개로 줍니다. 메이저는 6개로 줍니다. 30개 은행이 다 날아갔어요. 싹. 그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할 부분인지. 그래서 일단 그 영업하는 측면에서는 꼭 부탁을 드리고, 제가 그 모형에 일할 때 항상 이런 걸 강조합니다. 여시는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 관리 부서가 아니라 프런트에 있는 직원이다. 사실 서류도 있고 스쿼링도 있고 있지만 미팅하고 면담하면서 똑똑한 직원들은 감을 잡습니다. 김대성 지점장 맞죠? 사실 프런트에서 확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스마트하게 고객을 관리해야 됩니다. 프런트에서 무너지면 그 뒤에 보세요. 사고 관리해야죠. 연체되죠. 그럼 또 우리 추심 인력이 또 그 찾으러 다니죠. 한 사람이 잘못하면 본부에 20명이 고생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프런트에서 선량한 관리, 스마트하게 최선을 다해서 발생된 이러한 문제는 보호하겠지만 사적이나 원칙을 버리고 또 스마트하지 못하고 스투핏해서 고객한테 당하면 그거는 정당한 책임이 따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칙을 지키면서 영업 현장 프런트에서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나가고요. 직원 여러분께 감동을 주는 은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은행에서 지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참 저는 그 기간 동안 감사하고 고마움의 시간이었다고 최근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트남 은행에서 또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말해요. I like Vietnamese. I like Vietnam food. I like Vietnam history and culture. 모아 그러고 있는데요. 이 베트남 우리은행에서 새로운 둥지를 틀어서 제가 한번 제 삶에 좋은 기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도 우리 본국 직원이나 우리 현지 직원이나 업계 최상위 수준은 아니고요. 하여튼 영업 성과에 걸맞게 질적 양적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경제은행이 부러워하고 우리 은행 멋지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마무리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우리은행의 그 자화상,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다음에 추진 과제, 뭐 당부사항 등을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봅니다. 이해됐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해됐으면. 안 된 사람 박수 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저희는 이제 문제를 알았고 목표를 받고 방향을 잡았고 이제는 대충 이제 됐잖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럼 이제 우리는 현지 직원과 본국 직원이 하나가 돼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애티튜드, 그런 자세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의 중심은 늘 현지, 로컬 인플루언스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국 직원들과 현지 직원과의 권한과 책임도 명확히 하고, 제가 잠시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영업점 방문 이야기를 안 했네요. 제가 영업점 방문을 지난 2주 동안 했는데요. 제가 대략 영업점을 방문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물 좀 잠깐 주실래요? 아니, 컵 아니. 제가 거의 북부는 다 저기 다녔고요. 이제 오늘 끝나고 다음 주 말에 이제 호치민 내려갈 생각인데요. 들은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은행이 자꾸 할 때마다 분명히 로컬리제이션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그때 지켜보고 있으면 무늬만 로컬리제이션이다. 여전히 그냥 이렇게 가고 있더라. 상품도 보면 금리는 분명히 좀 경쟁력이 있는데 이걸 팔려고 오면 뭐 기간이라든가 프로세서 이런 부분들도 본부 중심이더라. 영업점 중심이 아니더라. 리테일 쪽의 카드 상품은 부끄럽더라. 우리은행 직원이니까 카드 쓴다. 뭐 이런 것들. 그 여신도 열심히 영업했는데 여신이 북일이 나면 북일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도 없더라. 호치민과 하노이의 심사 기준도 다르더라. 심사역마다 기준이 또 다르더라. 또 뭐가 있더라?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강점이 FX인데 FX는 영업점의 비자수익 핵심이기 때문에 잘하는데, 사실 영업점의 스킬이 부족하면 본부 차원에서도 다이렉트 영업할 수 있도록 좀 지원도 있고 좀 스마트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도와주면서 영업점에 맡기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하여튼 뭐가 많았어요. 뭐 많았는데 하여튼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국 직원들과 현지 직원들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책임입니다. 권한과 책임. 아레나. 너는 뭐 해야지? 모두가 무슨 책임을 져야지? 그 다음에 잘하면 확실하게 보상해야죠.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본고 시스템도 보고 이게 연봉도 보는데요. 일단은 뭐 여기에 룰이 있겠지만 저도 고민해 보겠지만 성과에 보상되는 그 부분들을 조금 차별되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여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가 직접 다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진행 사항들을 제가 이번에 이제 부서 하나 만들어서 영업정과 소통하는 부서를 만들 겁니다. 그 부서가 이제 쭉 모아서 저를 보조하면서 영업점한테 제가 약속한 사실들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야, 우리 리테일은 어떻게 늘어나고 있지, 어느 점포가 잘하고 있지, 누가 잘했으면 어떻게 보상했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서 제가 직접 써서 보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행복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가슴에 관심 있는 것 하나쯤 갖고 사는 것.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게 관심을 갖고 사냐? 잘 보세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자기 취미일 수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여러분 약속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 제 관심은 비엔남 우리은행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하면서 약속한 목표를 분명히 달성하겠다는 그런 가열찬 결의로 화답해 주시면 제 취임의 소감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